자, 올해 9월 평가원 12, 17, 오답률 1등 문항입니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했죠. 토픽 세팅 따라오십시오. 두 번째, 얘는 법지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근거 법령에서 모든 논리가 시작이야. 연역적으로 봤을 때 원리 세팅을 하고 시작해요. 우리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그래서 근거 법령을 준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경국대전이야. 그럼 경국대전의 근거에서 그 당시의 법치주의에 의해서 뭐가 있었다는 거야? 신분제라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신분은 크게 뭐였어요? 그렇죠. 양천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주제는 주황색으로 치고 배경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녹색으로 쳐야 되는데 왜 녹색으로 치냐? 배경식이니까. 국사에서 양천제 다 배웠어.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어요. 여기서 그럼 세팅은 뭐냐? 양인과 천인. 천인은 뭐야? 잘 들어. 여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천인은 인간이 아니다. 양인은 인간이야. 물론 근대적 관점에서는 달랐겠지만 그 시절 관점은 그랬다는 거야. 노비는 인간이 아니란다 얘들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했던 거야?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았던 거야. 즉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어.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4대 의무를 다해서 4대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계속 가.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양인의 권리죠. 의무를 줬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법지문이니까 과거 응시 같은 권리와 의무의 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한다. 법지문이야 권리문 쌍이야. 반면에 천인은 그런 게 없다야. 관료 집단을 뜻했던 양반이 세계적으로 군용 면제 등의 차별적 특기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인과구조야. 잘 들어. 내가 세모 치는 거는 수학에서 미분 기호 같은 거야. 수학에서 교집합 합집합 기호 같은 거야. 그럼 무조건 세모 치셔야 돼요. 그럼 앞뒤 간의 논리관계가 잡혀. 앞에 논리관계는 뭐니? 그래. 차별적 특혜를 받는 것으로 굳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양인은 분화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갔어? 법제적으로? 가보개혁까지 법제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이단락. 자, 그러면 16세기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자, 왜 이런 현상이 분화되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는 뭐냐면 양반 계층의 분화예요. 동시에 다시 양인 계층의 분화예요. 정확하게는. 양인 계층의 분화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분화의 원인이 됐던 건 뭐냐면 농업 생산량 증대, 상업의 발달, 공업의 발달이야. 한마디로 경제적 이유가 신분제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가 신분제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어디를 봤어? 1단락에서는 양인을 봤어. 이제 누구 볼 차례야? 천인을 볼 차례예요. 그러니까 천인 얘기로 주제구조 세팅되는 거 보이죠? 이 흐름 항상 잡아가셔야 돼. 자, 2단락 갈게요. 천인들의 대사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 등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을 벗어났다. 이게 근데 정상적 방법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래.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법적 근거로서 노비들이 노비 신분을 없앨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났어.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래. 경제 발달 때문이니까 돈을 내면 너희는 앞으로 노비 아니어도 돼 라고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속량을 제도했다. 속대전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국가 재정 운영의 문제였기 때문이야. 노비제 유지하는 것보다는 너희를 권리와 의무를 부과해서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고 이거는 국가적인 이유야. 두 번째는 뭐냐면 양반들이 돈이 없어. 노비는 생산 수단이야 얘들아. 노비는 생산 수단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비는 지구로 치면은 외제차였던 거야. 노비가 가마를 들고 다니잖아. 이해됐어? 외제차 팔아. 그럼 노비 내면 파는 거야. 두 번째, 노비는 생산 수단이야. 예를 들면 기계야. 농사 짓는 기계야.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뭐 예를 들면 뭐 방탕하게 살다가 뭐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도박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갑자기 가문 들어 생활비가 없다든지 그러면 농업 생산의 기계인 노비를 팔아가지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들은 생산 수단인 노비를 팔았던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즉 소유주적인 측면과 국가라는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신분제도가 바뀌어가는 양상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단락이 세팅한 주제가 아주 깔끔하게 구조 처리가 되고 있지. 그러니까 요즘 EBS에서 볼 수 없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해 EBS가 구조가 너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최근에 내신 대비한다고 우리가 주제 구조 잡다가 뭔가 느낌이 좀 안 잡혔다면 여기서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잡혔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파란색 교재들, 패스트트랙 교재들을 다시 한번 정확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내신 끝났지? 자, 그럼 봐. EBS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엮어줄 거야. 실력적인 게 길러져야 되고 소재적인 거 어차피 내가 붙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문제 풀면서 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수업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 구조 잡아서 실력적인 부분을 기르는 커리큘럼을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야. 요즘 입시는. 수시 때문에 내신 끝나면 시작이야. 지금 잘 잡아가. 고1 학생들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느낌을 지금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3단락.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 이제 양반이야 양반인데 이제 상민층이 유학직역 즉 양반계층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특권 때문이야. 면세 제도 때문이야.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 뭐냐면 군용 면제 때문에 이런 유학 직역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즉 얘의 의미는 뭐야? 제도적으로는 양반이야.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양반이야. 근데 뭐야? 사회 문화적으로 어유 졸부 새끼, 어유 저 쌍놈 새끼. 사회 문화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았던 거야. 그래서 사회 문화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기업 같은 것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양반으로.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그럼 두 가지 측면이지. 처음에는 면세혜택이라는 경제적 측면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된 거야? 사회 문화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 욕구 때문이겠죠. 조선후기의 신분 상승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의 상한선이 근접했고 결과적으로 양반들이 비양반의 진을 만드는 힘이 여전히 작동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뭘까 얘들아? 그게 뭐야? 기억 같은 거죠. 안 껴줘 버리면 그만이야.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셀러브리티를 해. 양반끼리 모여서 의식을 해. 뭔가를 해. 근데 쌍놈이 왔어. 꺼져 이래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되게 유명한 호텔에 되게 럭셔리한 어떤 뭐 레스토랑 있다고 해봐. 근데 거기는 특정 신분 이상에 대한 받아준다든지. 여러분 카드도 VIP 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든지 뭐 수입에 따라 가지고 그 VIP 카드를 발급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는 거야.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는 힘은 더더욱 강하게 작동했다. 왜? 이유는 뭐니까? 경제력이니까. 경제력이 늘어남에 따라 얘도 신분 상승 욕구를 보여줬고 그래서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주제구조 세팅이 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는 이 지문이 왜 술술 읽혔냐면 첫 번째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지문이야. 두 번째 가나 세팅으로 첫 번째 나왔었던 과거제랑 엮여 있어. 세 번째는 뭐야? 이 시대랑 너무 닮아 있어. 그래서 얘는 출제가 된 거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올해 수능에 이 소재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연결고리를 잡아서 흐름이 출제될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구조도 그리셔야 돼. 자 5분 드립니다. 굉장히 능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구조도 그리는 게. 왜? 결국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학 풀이 과정을 암산으로 처리해도 답은 나와. 하지만 정확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시간은 짧아질 수도 있겠고 그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속도와 정확성 사이에서. 일단은 그렇다면 근본적인 실력이라는 것은 그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쓰고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국어에서도 이게 바로 풀이 과정이고요. 독서 교과서 학습 활동지 좀 보십시오.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 좀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보셨죠. 예술과 과학을 엮는 거 클린트 지문 고1에 나왔다 그랬다. 수능도 마찬가지다. 얘 지금 어디다 엮어놨니? 그래. 3대에다 엮을 거예요. 알겠어? 3대에서 조의관이 족보를 매입해가지고 아들과 뒤지게 싸우잖아. 족보를 매입한다는 건 뭐야? 기억이야. 의관이라는 직역을 획득하려고 노력했잖아.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시. 주제는 법 지문을 가지고 법적인 세팅에서 시작해서 신분 사회 현상을 보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거 법령인 경국대전과 갑오개혁에서 반포된 법령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경국대전을 근거로 봤을 때 양천제였다는 거야. 양인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천인은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양인들도 추후로 갈수록 양반 계층이라는 특권 계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 내가 국가를 싸우다 전사했으면 우리 마누라는 우리 자식들은 먹고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특권 면세 혜택이 세습돼 버려. 그럼 계속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결국에 납세는 누가 하냐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 자, 특히나 이달락 넘어와서 농업, 상업, 공업의 생산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민계층도 신분 상승을 경제력으로 통해서 할 수 있겠고 천민계층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속대전이라는 근거 법령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인 스스로 양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천인을 양인으로 만들어야 납세의 의무를 지워서 재정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동시에 양반 개인적 측면에서도 자기가 몰락했을 때는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팔아버려서 해결을 했을 거고 노비를 다른 양반이 살 수도 있겠으나 노비 스스로 자기가 면천하려고. 왜? 노비가 팔려버리면 자기한테는 변화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값을 주고 자기 자신을 샀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이 학원에 강사로 일하고 있어. 그럼 나는 생산수단이야. 근데 내가 이 학원의 오너가 돼. 내가 돈 벌어서 이 학원을 사버려. 그럼 내가 생산수단을 산 거야. 어떻게 보면 나는 노비에서 이제 내 스스로 법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양반이 된 거죠. 또는 상민이 된 거죠. 더 이상 천민이 아닌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자, 마지막 3달러. 그래서 이제 3달러, 4달러 이어질 것이고. 자, 그럼 상민은 당연히 왜 신분 상승하려고 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 이유예요. 면세택이 있기 때문이야. 문제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약간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네? 그래서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양반 신분을 따라가려고 해. 여러분, 이게 현대도 똑같죠? 여러분, 외제차 왜 삽니까? 명품 왜 삽니까? 나 양반 되고 싶다는 거잖아, 사회문화적으로. 상류 문화를 내가 누릴 수 있다. 나 상류 문화 하고 있다. 너희가 맨날 인스타에다가 좋은 호텔 가고 좋은 거 먹으면 자랑하느라 올리는 이유가 뭘까? 나 양반이라는 거죠. 이해됐어? 내가 좋은 직장 구하려는 이유가 뭐야? 나 양반이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그걸 현대사회에다 너무 꼬집어버리면 불편한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보 처리가 돼야 된다. 아주 깔끔하게. 자, 그런데 잘 들어. 실전에서 간은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 문제 지장이 없어. 나는 근데 하셨어야 돼. 뒤질 정도로. 그래야 15 문제가 풀려. 좀 이따 볼 거야. 즉,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야 취사 선택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고 특히 고2들 잘 들어라. 우리 고2 학생들은 내신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 예상 문제들은 굉장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쉬워지는 거예요. 특히 고2 학생들이, 고1 학생들이 내신 대비로 이 수업을 듣고 싶다면 고3 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학습하셔야 돼. 봅시다. 일단 경국대전을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일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이의 신분에서 관료가 되기 어려웠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그럼 결국에는 어떤 어려웠다,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원이라는 사람과 정약용의 사람이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데 글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원, 유형원이죠. 두 번째, 정약용, 정약용이죠. 이해됐어? 표 처리하셨어야 돼. 왠 줄 알아?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문제에서 헷갈리지 않고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15번 이 오답률 문항에서 왜 다 터져나갔냐면요. 표 처리를 안 해서 그래.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옌지가 계속 헷갈려. 이러다 다 틀렸어.
알겠니? 적당히 내용일치로 맞췄다고 제발 좀 좋아하지 마시고 표 처리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셨어야 됩니다. 자, 2단락 갈 건데 일단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개혁론 제시한 사람들이야. 즉 기존의 조선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개혁을 하고자 했어. 어떻게? 도덕적 능력주의 기초에서. 그럼 도덕적 능력주의가 뭘까?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수능시험 고득점 하면은 도덕적인 겁니까? 아니죠.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죠. 능력주의 뭡니까? 수능시험에서 고득점에서 점수를 측정할 수 있어. 자, 여러분 강사도 마찬가지야. 매출이 100억 나는 강사가 있고 1억 나는 강사가 있고 10억 나는 강사가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좀 애매해. 축구 선수로 가. 우리나라 축구 누가 제일 잘해? 손흥민. 손흥민이 연봉이 제일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몸값 못한다고 욕 뒤지게 처먹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거고 그 능력은 뭐니? 전부 다 수치죠. 공격 포인트지. 야구 선수는 타율이고 방어율이지. 이해되니? 예나 지금이나 능력은 뭐로 측정하는 거야? 수치로 측정하는 거야. 그럼 결국 뭐야? 시험 점수라는 거야. 근데 시험 점수가 도덕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추천을 받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보겠다는 거야. 이 인간이 평소에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쁘게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됐어? 그게 사회적 지능이고 그게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준법의식에 따라서 잘 살아왔느냐 못 살아왔느냐는 점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평판으로 평가받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 두 가지야. 자, 그럼 여러분 벌써 뭐가 나왔어? 네, 21학년도 최초의 세트형 지문의 소재가 바로 그거잖아. 과거제도냐 음서제도냐. 기억나니? 이 지문에서 뭐 얘기했어? 과거시험 같은 거 참 좋아. 얘는 중간관료 뽑는데 참 좋아. 그런데 지방관료를 봤더니 이거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방관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추천을 받아서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 얘를 지금 이 지문에서 세팅을 해서 받은 거야. 나 세트로. 볼까? 자, 그래서 유형은 뭐라 그랬어?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자, 얘네들의 기초는 뭐야?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산업공사이라는 측면과 신문제라는 측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성리학적 가치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도덕적으로 만들겠대. 어떻게 하자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신분제의 세습을 막자는 거야. 그리고 뭐야? 노비 폐지를 하자는 거야. 또 자, 비도덕적인 직업군을 철폐하자는 거야. 그럼 봐. 1. 신분세습 비판. 2. 노비제 철폐. 3. 비도덕적 직업 철폐. 4. 산업공상의 직군은 유지야. 또 과거제도는 공거제야. 추천 선발이야. 즉 무슨 얘기야? 추천 선발 후 교육을 하자는 거야. 시험은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한다. 그럼 시험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즉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추천이야. 도덕성을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학교장 추천 제도 같은 거죠. 도덕 기준으로 중앙관료와 특히 지방관료를 선발하자야. 됐죠? 자, 3단락. 정략용은요. 신문제가 동의하는 상황에 3인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의 봐. 3인을 얘는 철저하게 구분하는 관점이죠. 심지어 거주지마저도. 이거 유대인 게토 같은 거야. 게토, 뭐 게이트 같은 건데 어떤 지역에 대한 의미였던 거야.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유대인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잖아. 조선도 마찬가지로 천인들만 사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고려시대는 소도였고, 근데 그게 고려시대는 소도가 신성한 공간이었다면 조선시대의 소도는 천인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바뀌었다고 여러분이 국사 시간을 배우지 않았니? 나 기억 안 나. 한 20년 돼서. 근데 그랬었던 것 같거든. 그 얘기야 지금. 자, 그럼 무슨 얘기? 이 사람은 차별을 철폐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자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계속 볼게. 첫 번째 뭐라고? 거주지마저 구분하자요. 자, 그러면 산업공상의 사집단, 즉 양반집단은 어떻게 할 건데 도덕적 능력 여부에 따라 뭐 하제도? 추천받제. 선사제도를 하자. 아까는 공거제도였건 선사제도야. 그래서 동그라미 2자 순서 2번이라고 쓸게요. 추천받고 선발한 다음에 어떻게? 교육해서 그 다음 뭐해? 시험을 치긴 치지만 시험은 차후적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로스쿨과 비슷한 거지. 로스쿨에서 리트가 빠져 있는 거죠. 추천서만 갖고 보는 거니까. 사거주지에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배정하겠대. 사회자 배려 전형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됐어? 자, 노비제는 유지를 하재. 노비 해방은 안 하겠다는 거야, 얘는. 그럼 봐봐. 아까랑 차이점 생겼죠. 아까 유형은 노비제 아예 폐자, 얘는 노비제 유지야. 보이시죠? 또 봐. 노비 이해의 집단. 노비 여집합이야. 이해되지? 노비는 돼, 안 돼? 안 돼. 노비는 여전히 뭐였던 거야?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맞잖아. 노비한테 참정권을 안 줬잖아. 권리를 안 줬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노비는 인간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정약용 입장에서. 그럼 정약용을 비판해야 되니? 야, 그 시대로 가야지. 지금 이게 똑같은 게 뭔지 알아요? 자, 이순신 장군은 왕정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역죄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베이누가 독립운동을 했어? 야, 씨발 이 새끼 빨개.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논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게 맞는 거고 지금은 틀린 거지. 지금 틀린 거지.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오히려 개혁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거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 지금 관점 보잖아요. 굉장히 비민주적인 사람이죠. 왜?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고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첫 페이지로 풀었던 거에 맨 처음 뭐가 나오니? 뭐가 나오냐고. 첫 페이지 딱 봐봐. 뭐라고 나와? 첫 페이지 보시라고. 1달락 마지막 줄.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야 이런 게. 이해됐어? 우리 9월 평가원 첫 단락의 마지막 줄이 뭐야?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잖아. 알겠니?
이래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고. 되셨죠? 자, 마지막 4달락 봅시다. 도덕적 능력주의에 관련한 두 사람 모두 사회지배층으로 해서 사의 역할에 주목을 했는데, 자, 그럼 봐. 일단은요, 구분을 하자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지금처럼 뒤섞는 민주주의는 NO.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구분돼야 돼. 두 번째, 그러면 지배층은 누가 돼야 돼? 도덕적이면서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습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편해야 돼. 또 잘 들어. 사 집단에 오히려 특권을 줘야 된다고 본 거야. 이거 간다요라고 그 효기심이라고 되게 좀 사회학을 바탕으로 유튜브 하는 분이 계신데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오히려 국회의원은 늘려야 된다.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이나 연봉 3배는 더 늘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일반 국민 정서는 많이 다르죠.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내년에 총선 때 공천을 받을 수 있어. 가정이야. 자, 받았다고 치자. 나가는 게 1호일까? 학원 강사하는 게 1호일까? 자, 내가 학원 강사 1타면 120억 벌어, 1년에. 그런데 내가 국회의원 되면 1억 2천 벌어. 그거 4년밖에 못 벌어. 여러분의 선택은? 나는 당연히 학원 강사예요. 근데 국회의원을 100억씩 준다고 해봐. 얘들아, 창업한다고 난리치겠니? 아니지. 국회의원 되려고 난리치겠지. 무슨 얘기야? 유능한 인재들이 똑바로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과하면 안 되겠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정치인들의 관료들의 특권을 없애는 것만 방법이냐? 아니요. 왜? 지금도 봐봐. 군인들이 왜 그만두니? 아니 병사 월급이 씨발 나보다 많아. 간부인데 하고 싶겠어? 내가 겨우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됐더니 최저시급도 못 받아. 하고 싶겠어? 그 얘기야. 그러면 죄송해요. 모자란 애들이 그런 관료가 되고 모자란 애들이 군인이 되면 이 나라 누가 지키고 누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관료들이 좋은 사람들이 평가돼서 선발돼야 되고 군인도 마찬가지 우수한 자원들이 선발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인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특권 계층을 강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보호하거나 유지시켜 줌으로써 특권 계층의 좋은 인재를 영입하겠다야. 특히나 뭐야? 내가 죽으면 어떡해? 공무부다가 내가 공무원 하다가 죽으면, 내가 군인 하다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랑 자식은 살려줘야지. 더 잘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싸우고 그래야 더 헌신하겠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의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하지만 한계라기보다는 민주주의까지 아직 못 나갔을 뿐인 거죠. 이해됐니? 자, 구조도 잡을 거거든. 잘 들어. 그런데 25번 문제를 풀면서 구조를 잡을게요, 여기는. 왜냐하면 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 자, 그래서 잘 들어. 우리가 실전이라면 어떤 느낌을 풀었냐? 일단 구조도는 안 그렸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가나를 이렇게 주제 구조만 쫙 잡고 갔을 거예요. 한 2, 3분 걸렸겠죠. 3, 4분 많아봐요. 자, 이제 1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됐어? 자, 12번 문제 풀어볼게. 자, 봐, 얘들아. 속대전과 경국대전 전부 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법적 근거야. 근거 법령이야. 근거 법령이야. 속량된 사람들은 낯셈을 지게 됐다. 맞잖아.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잖아. 속대전에 근거가 있었어야 면천할 수 있었잖아. 논리구조로 그냥 정답 1번, 선지 1번, 오케이, 괜찮은 선지, 맞는 선지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자꾸 내용일치로 들어가니까 헷갈리고 실수나는 거라고. 2번 선지. 반포 이후 가보개혁까지 내가 얘기했다. 뭐라고요? 근거 법령 중요하다고. 보이시죠? 근거 법령 중요하다고 지금. 근거 법령 중요하다고. 왜?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거 법령에 의해서 모든 현상들이나 제도들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법적 신분은 뭐야? 양천제였잖아. 이게 1달락 주제 세팅이잖아. 이걸 틀리면 어떡해? 이걸 내용일치를 헤매고 있으면 어떡해? 그냥 맞는 거지. 3번 선지. 조선족이 양반 중에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맞지? 왜? 자기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게 지금 2달락 주제죠. 1달락 주제죠. 3번 선지. 조선에서 유학의 증가 현상은 몇 달락이야? 3달락. 상민들이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애들이 양반이 돼서 면세 혜택을 얻고 싶었던 거잖아. 이해됐니? 오히려 경국대전 신분체제를 유지시키고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맞잖아. 양반한테는 특권을 줬다고. 나 그 특권을 따라서 뭐가 되려고 했어? 유학에서 얘기하는 직역을 획득하려고 했고 동시에 뭐라고? 양반 신분, 사회문화적인 양반 신분을 용인했으니까 이게 되려고 한 거잖아. 이걸 거부했으면 사회운동을 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 수용하고 있고 용인하고 있잖아요. 용인을 했기 때문에 증가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정답 4번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명백하게 단서가 안 보이고 자꾸 헷갈리게 되고 그냥 적당히 맞다 틀리다로 가버리니 실력이라는 게 늘 게 없고 과연 내용일치라는 게 실력인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기를 수 있는 실력인지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 내용일치 백날 천하면 뭐하니? 여러분 뭐 지식이 쌓이길 하겠니? 실력이 늘길 하겠니? 물론 그 과정에 이런 거야.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갑자기 몸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뭐 2두를 키우고 싶다. 뭐 3두를 키우고 싶다. 내가 팔 운동하다 보면 길러지는 거랑 내가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건 다르다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할까? 1페이지 1달러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 학습 목적에 따른 글 읽기잖아. 너희 뭐하러 읽니? 학습 목적에 따라 읽어야지. 목적에 따라 읽으셔야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용일치만 할 줄 안다고 내용일치만 백날하고 있으면 변하는 게 있겠어? 실력이 늘겠어? 실력이란 게 있긴 하겠어? 자, 13번 문제. 1년의 개혁론에 대한 얘기. 이제 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되게 문항설계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강의 주제 구조 가지고 문항설계를 세팅했으니까 이제 나의 주제 구조 가지고 문항설계 세팅하고 있는 거야. 유형은 자신의 구상은 공동체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을 아예 없애버리자. 맞죠? 자, 근데 이것도 내용일치로 가는 게 아니야. 좀 더 표처를 하듯이 해야 돼.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 즉, 사, 농, 공,
여기는 도덕적 직군이라고 봤고 비도덕적 직군이라고 봤던 게 있어. 예를 들면 누구야? 광대 같은 애들. 얘네들 아예 없애버려서 산업공산으로 편입시키자고 한 거야. 그 근거가 뭐니? 이 사람은 유교 꼰대니까. 유학자기 때문에 유학 성리학의 근거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곧 교정의 대상이야. 여기를 3인으로 산업공상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됐죠? 2번 선치. 유형은 지방사의 도덕적 가풍파. 핵심 주제죠. 도덕. 그 다음에 관료 선발 인원도 지방에도 보내자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굳이 이를 확인하러 안 들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이런 세부 내용들은 정답 확률이 낮아. 나중에 정답 안 보이면 그때 발췌독해도 안 늦어. 3번 선치. 정략은 지방계층의 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맞잖아. 얘는 사와 즉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완전히 구분했잖아요. 3번 선지.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구성했다. 맞죠? 얘는 아예 뭐 하자 그랬어? 산업공사의 구분을 넘어서 아예 거주지까지 분리하자 그랬어. 자, 정답 5번 선지거든요. 여러분, 한 단어가 틀렸어. 근데 이건 내용일치로는 정말 못 찾아. 주제구조로 가야 돼. 주제구조로. 한 단어가 딱 틀렸어. 30초 준다. 찾아. 한 단어가 틀렸는지. 자, 여러분, 슬슬 이제 표 처리가 필요한 거고 15분 가서 표 처리 확실하게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얘도 지금 오답률 높은 게 정보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싸잡아서 내용일치하다가 터지는 거지. 자, 특정한 단어 찾은 사람 손. 여러분 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도덕과 능력은 구분되는 거야. 능력은 뭐라고? 시험 점수라니까. 그런데 도덕은 어떻게 평가하겠어? 평판이야. 추천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 사람들이 강조한 건 과거 시험 제도야? 아니면 추천 제도야? 추천 제도잖아. 그럼 뭘 중시한 거야? 도덕성. 왜? 워낙 부패한 인간들이 많았으니까. 저 새끼 저거 아유 저거 맨날 남들 등이나 쳐먹고 봐봐봐. 이런 평판이 있다는 거 그만큼 그 사람이 등을 많이 쳐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도덕은 바꿔 얘기하면 뭐야? 추천이야. 능력은 뭐야? 시험이야. 끝났네. 한 단어 뭐가 틀렸어 그러면? 시험. 그래 놓고 끝내면 안 된다고. 저게 됐기 때문에 얘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 평가를 합니까? 추천으로 평가를 했지. 이해돼? 이 사람의 도덕성은 뭐로 평가한 거야? 과거 시험에 그 사람 도덕성이 나와? 수능시험 고득자면 그게 사이코패스인지 영리한 애인지 선한 애인지가 나오니? 공부는 못하지만 착한 애들 많잖아. 안 찔러도 돼. 뜨끔 안 해도 돼. 너희 공격한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봐. 시험 점수가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잖아. 시험이란 단어가 틀렸지. 그럼 이게 보이려면 주제 구조가 정확히 명확하게 나왔을 때 정보가 줄어드니까 매칭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고 그러면 사고 과정이 짧아지니까 훨씬 더 단단하고 확실하고 정확성 높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정보를 다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안 보이거나 운 좋게 보이거나 실수가 유발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주제 구조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게 실력이야. 되셨습니까? 이해됐어?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추천으로 일단 선발했죠. 자, 1단계 뭐라고? 추천 선발 후 교육했어. 그 다음에 시험을 칠지 말지는 달랐어. 보니까 뭐야? 정약용은 시험을 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유영원은 시험에 대한 얘기는 없어.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1, 2, 3단계까지 들어왔던 거야. 공통점으로. 이해됐니? 주제구조 잡았더니 5번 딱 보이는 이런 느낌이셔야 되는 거지. 1, 2, 3, 4번에서 어그로 끌려다니면요 실수합니다. 시간 제한하고요. 내년에 시대인재 갑니다. 시대인재라도 가면 다행이야 얘들아. 시대인재는 뭐 아무나 가는 줄 아니? 시대인재도 공부 잘해야 간다. 돈 있어야 간다. 12번, 13번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14번 간다.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몇 가지 기술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의미가 불명확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라고? 구조를 잡는 거라고. 왜? 자,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너가 나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완전히 의미가 다르잖아. 즉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서 논리 기능도 만들어지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문법관계, 논리관계라는 얘기야. 정보관계, 논리관계라는 얘기야. 철저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게 문장 구조든 정보 구조든 무조건 구조를 잡으셨어야 되고 그걸 못하니까 자꾸 터지는 거라고. 자, 그럼 봐. 양반 측의 노력, 양반 집단의 자율적 노력. 잘 들어. 주어 양반 측이 노력을 합니다. 양반 집단이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이야? 자율적 노력이야. 자, 기억은 뭐라고요? 억제 장치고요. 즉 장치고요. 4번 뭐라고? 제도고요. 장치라는 거야. 보이지? 관점이. 즉 기억에서 첫 번째 세팅한 관점은 뭐냐면 이건 양반층이 주어가 되는 노력이냐 또는 그냥 이미 존치된 사회적 제도일 뿐이냐. 사회, 제도, 문화냐. 여기는 또 어떤 워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2번 선지에 나와 있지. 뭐라고? 자율이냐, 타율 또는 패시브냐. 알 수 없냐. 이해됐어? 내가 표 분류하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엄밀해지는 거야. 양반층의 노력이 있냐, 자율적인 노력이 있냐, 아니면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그냥 양반 문화일 뿐이냐, 패시브냐, 타율적인 거냐. 이해됐니? 즉 주어가
양반층의 서술어 노력이냐 그리고 그 성격은 자율성이냐 타율성이냐로 지금 분류해 놓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1, 2번이 아웃인 거야 얘들아. 양반층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막기 위해서. 그냥 뭐야? 존재하고 있는 장치였을 뿐이지. 또는 알 수 없음이야. 다시 내용 일치해봐. 양반층이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막는 제도적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있었던 것뿐인지. 양반층이 너 안 되라고 지금 의도를 가지고 막았다는 확인 안 되는 정보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결국 뭐니? 최소한 자율인지는 몰라도 타율은 되죠. 왜?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 문화 제도라는 거는 확인되니까. 여기는 미확인이니까 얘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 2번은 틀린 게 아니라 판단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자율적은 아니야. 양반이 노력했는지도 판단 안 돼. 왜? 정보가 없잖아. 여기는 아예 정보가 자율적 노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풀면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 안 보일 수밖에 없게 설계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변별이 되지. 너희가 변별된 문제는 죄다 수학 2점짜리, 3점짜리가 아니라 4점짜리 준킬러잖아. 국어도 똑같아. 내용일치는 변별 안 돼. 어디 변별돼? 주제구조 잡는 데서. 자, 그럼 봐. 결국엔 기억은 뭐였던 거야? 그렇죠. 상민이 신분 상승을 하는데 사회 제도적 장치, 사회 제도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장치로서 억제 장치인 거잖아.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불평등 심한 아니죠. 왜? 사회 자체가 평등형 방향으로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1, 2는 그래서 판단할 수 없거나 틀린 거고. 자, 뒤쪽을 볼게. 디귿을 볼게요. 자, 내가 아까 여기다 잡아놨지. 도덕적 능력주의는 뭐야? 일단 추천을 받아서 시험을 치거나 선발을 해서 능력을 확인하자야. 이해됐니? 그러면 3번 선지 보세요.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가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자, 디귿 볼게. 뭐라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의 사로 구성하고자 했대. 그러면요. 자, 봐. 물론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 도덕도 빠져 있죠. 어쨌든 도덕 능력을 바탕으로 인재 등용의 신분의 벽을 가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왜? 자, 표 처리하셨으면 보였을 거예요. 얘네한테 있어서 관료 선발 제도는 추천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왜? 도덕 때문에. 두 번째, 그 추천 제도를 받음의 대상이 누구야? 얘는 전부 가능이야. 얘는 노비 제외야. 다시 한번 뭐라고? 관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구야? 유영원은 전원이야. 정약용은 노비 제외야. 이유가 뭐였어? 노비는 지탱해줘야 되는 노동자 생산 계층이니까. 됐니? 이쪽으로 봐. 보이잖아 여기에. 노비 이외의 집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잡아주셨으면 깔끔하죠. 됐니?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즉 노비를 제외하지만 어쨌든 양반만 될 수 있었던 관료를 좀 더 열어줬다는 의미는 돼. 이게 디귿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문제 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관되지 않는 논리와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즉 내용일치로 풀었을 때 맞는데 또 뭐는 내용일치로 했더니 틀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방법은 그냥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에 수학이 2점짜리 3점짜리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다 풀잖아.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학처럼 숫자 하나 진짜 기호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하나 잘못부터 틀리잖아. 그러니까 수학은 정말 단 한 치의 논리적 오류가 없어도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만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치열하게 사고 과정들을 교정하고 만들어가며 비교해 봤을 때 국어는 적당히 풀어도 5개 중에 하나가 맞아버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운 좋게 맞고 틀리는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일관되지 않은 접근의 틀이 몸에 자꾸 배버린다고. 그래서 그걸 교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결국 내용일치를 하려고 해. 왜? 그게 편하고 익숙하고 내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변별당하는 거고 변별당할 확률이 존재하는 거죠. 자, 거듭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원을 적용해 볼 건데 기억선지 1번 선지를 볼게. 아래로는 농공상이라고 위로는 사가 효도하고 공경한다. 무슨 얘기야? 산농공상을 구분하자는 생각이죠. 그럼 막 거기 들어봐. 자, 유형원 산농공상 구분하자고 했습니까? 구분하자고 했죠. 정약용 구분하자고 했습니까? 구분하자고 했죠. 두 번째, 자 봐. 효도한다, 공경한다,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둘 다 전제는 뭐야? 유학이야. 그러면 유학이라는 근거와 산업공상을 엄밀하게 구분하자는 이 사람들 생각으로 봤을 때 기억은 둘 다 동의했을 거라고. 자, 그런데 1번 선지 유형원의 리을을 볼게요. 자, 봐. 유형원 양반과 상민의 구분을 했나요? 절대 못 넘게 했나요? 거기 들어. 자, 유형원 신분제 특히 노비 포함해서 폐지하자고 했고요. 신분 세습도 철폐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리을 위계를 분명히 하자고 했겠니? 그것을 폐지하자고 했니? 폐지하자고 했으니까 리을은 동의하지 않아야죠. 유형원 입장에서는. 리을은 동의하지 않아야죠. 유형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1번 선지가 틀린 거야. 집중해. 자, 바로 정답 선지 보고 나서 나머지 선지를 볼게. 5번 선지 봐. 정약용 기억 동의하는 거 맞죠? 자, 디귿 볼게. 덕행으로 인정을 판정하면 천하가 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자, 덕행 뭐 하자는 얘기야? 일단 추천을 받자. 일단 추천을 더 중요하게 받자. 자, 그래서 일단 정약용은 디귿에서 이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뭐래? 모든 얘기 존귀하게 될 것이다. 자, 한 단어가 딱 틀렸어. 찾아.
아까랑 똑같아. 아까도 어떤 한 단어 틀렸죠? 여기다 어떤 한 단어가 틀렸어. 그런데 여기에 다 있어. 그 한 단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여기 나와 있는 약 한 1000단어가 넘겠네요. 약 1100단어 되는 정보량을 다 처리하고 다 기억 못해. 시간 안에. 뽑아내야 돼. 많아야 30단어 내로. 더군다나 특히나 이 문제 좁혀서는 이런 한 10개 정도로 구분되는 정보 처리를 통해서 좁혀놨기 때문에 특정 한 단어를 가지고 찾아라가 되는 거지. 이걸 다 뜯어놓고 다 열어놓고 판단시킨다고요?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된 다음에 일치를 해도 하는 거지. 어떻게 다 열어놓고 일치를 해. 불가능하다니까. 누구 말이 맞겠어. 내 말이 맞겠지. 생각 좀 해 제발. 한 단어 뭔지 알겠다. 손 번쩍. 알죠?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모든이 틀렸죠. 모든. 뭐가 틀렸다고? 모든 이에게. 모든이 틀렸다고. 왜? 내가 아까도 힌트를 줬다. 14번 풀면서. 뭐라고? 자, 유형어는 모두 하자는 게 맞아요. 정약용은요. 뭐라고? 노비는 제외하자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정약용, 디귿, 노비는 유지하자야. 노비는 유지하자야. 그래서 정약용은 디귿이 틀렸다. 노비 유지 안 해야 되니까 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니까 디귿은 모든 이가 존귀한다. 즉 노비 없다라고 했고 유형어, 정약용은 노비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이 동의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앞쪽에 덕행으로 인정을 판단한다는 추천한다는 디귿의 동의지만 노비 제도는 유지하냐 철폐하냐 해서 노비 제도 유지하다 그랬으니까 모든 이는 존귀한다 틀린 거죠. 됐어? 그래서 정답은 5번이야. 자, 2번 선지 볼까? 유형어는 니은 디귿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럼 봐. 유형어는요. 세습을 철폐하다 그랬죠? 니은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도 오케이라고 했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유형어는 디귿 한번 볼까요? 유형어는 이거를 맞다 그랬죠. 왜? 신분제 노비제도까지 철폐하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형어는 노비제 철폐, 디귿 맞음. 유형어는 신분세습 철폐, 따라서 니은 농부의 자식도 나갈 수 있어. 됐니? 내가 아까 뭐 하라고 한지 이해되시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판정하시라고. 자, 3번 선지. 유형어는 니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의. 자, 니을도 볼게. 유형어는 리을. 근데 유형어는 리을. 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세팅해놨잖아. 끝. 자, 4번 선지 볼게. 정약용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정약용 니은 봅시다. 세습 없애자 그랬지. 맞죠? 두 번째. 산농공상, 즉 천민을 제외한 애들. 농부 자식은 나가도 된다지. 맞잖아. 신분세습 철폐한다 그랬고 노비를 제외한 애들은 괜찮다 그랬으니까 정약용은 니은 동의죠. 그런데 봐.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그 경계가 넘지 않아야 상하관계가 위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봐. 자, 지금 정약용은 거주지조차도 엄밀하게 구분하자 그랬는데 그건 직업에 따른 구분이지 상민과 양반의 구분이에요. 아니라고. 더군다나 신분세습 철폐하자 그랬었고 따라서 상민이라면 누구나 관료가 될 수 있었잖아. 이해됐니? 따라서 리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됐니? 그러면 정답은 5번 다시 한번 좁혀졌을 거라고. 자, 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표 처리해서 판단하셨어야 돼. 지금 연습하셔야 돼요. 제발 좀. 이거는요 어느 순간 한순간 팍 되기 시작을 해. 뭐가 쌓이면? 공부량이 쌓이면. 아시겠어? 꼭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지금 고1 학생들 듣고 있지? 내가 얘기한다. 고1 시험이 거의 비슷한 난이도였어. 고2 시험 두말할 필요도 없어. 오히려 고3 시험이 좀 쉬워요. 왜? 고3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또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가냐? 고1, 2 시험이 더 어려워지는 추세야. 고3보다 진짜로. 고1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못 낼 것 같죠? 이번 9평 한번 풀어봐. 대가리 터진다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습 잘 하시고요. 올해 고3 학생들이 실전 연습할 거 없으면은 고1, 2거 가지고 실전 연습해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다. 여기 봐. 당연히 비교대조 포인트 받는 유형으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봤더니 자, 봐. 오케이. 모두 일을 하재. 모두. 즉 신분제 철폐죠. 하지만 뭐가 있어? 그렇지. 면세 혜택이 있는 거야. 그게 학자 계급이야. 자, 그럼 봐. 학자 계급에서 얘네가 나오는 거라. 거꾸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 집단에서 사를 뽑고 그런데 사 집단에서는 사 뽑지 않았죠. 나머지 집단에서도 쿼터제를 줬잖아. 인종 쿼터제를 줬잖아. 지역 쿼터제를 줬잖아. 사회에 따른 경제 쿼터제를 줬잖아. 쿼터제는 그런데 누구만 줘? 학자 계급한테 쿼터 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학자 계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학자 계급은 뭐야? 특권이 있어. 노동면제야. 그 다음에 의무면제야. 특권이 있어. 자, 그럼 봐. 학자 계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니? 1. 성직자의 추천. 즉 도덕성을 갖춰야 되겠죠. 2. 대표들이 승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이 새끼들이 모자라? 그럼 너희는 다시 노동하러 가라고 신분이 바뀔 수도 있는 거. 노동계층도 공부를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즉 공부라는 능력에 따라서도 성과가 부족하면 능력에 따라서도 신분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었던 거죠. 동사양 둘 다 비교대조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했던 상태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봐.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봐.
자, 봐. 뭐 했어, 얘네도? 그렇죠. 똑같이 1추천 승인이라는 선발 과정 거쳤죠. 맞니? 그럼 봐. 선발 과정을 거치는 거는 선사지. 맞죠? 1번 그럼 괜찮은 선지죠? 됐잖아. 2번 선지 봐.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는다. 즉 특권 계층이었어.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16세기 양반은 세습을 받았죠. 얘도 오케이. 3번 선지. 유토피아의 삭자 계층에서만 권력층이 나왔다는 것은 자, 봐. 자, 지금 정약용과 유영원은요. 산업공상의 구분을 엄밀하게 하자 또는 크게 차별 없도록 하자 이런 이견도 갈렸고 두 번째. 그런데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 사회 지배층으로서 사회에 주목을 했죠. 특히 유영원도 다스리는 사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자라고 한 거야. 도덕적 능력 뛰어난 사람으로 사를 구성한 다음에 특혜를 주자. 기존 양반은 문제가 있다. 정약용. 사회 지도층 재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한테 권력 집중을 하자. 두 사람 모두다. 그럼 사를 특권 집단으로 만들려고 한 거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사회 정치 권력 특권 집단으로서 형성하려고 한 생각과는 동일하죠. 학자 계층이 특권 계층이 되는 거잖아, 지금. 4번 선지.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이유가 뭐였어? 공부를 잘했을 때야.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두 번째 맞죠? 추천도 받아야죠. 그런데 가에서 상민 출신은 봐. 공부를 잘했니? 아니죠. 추천받았니? 아니죠. 단지 뭐야? 경제력이잖아. 당연히 차이가 생기죠. 추천 도덕성.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점수 능력. 근데 여기는 단순히 경제력. 도덕과 시험 점수냐 아니면 경제력이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정답 5번이 될 텐데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과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다. 여러분 봐. 자, 노동계급과 학자계급은 이동이 가능할 뿐 엄밀하게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정답 5번 끝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일치로는 어차피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야. 여러분이 당장 이 선지 하나 이 문제 하나 푸는 데서 내용일치가 편했다고 해서 그걸 자꾸 고집하는 순간 성장이 없고 이 시간은 무의미해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 이미 알아요. 그 여러분 스스로의 몸뚱아리가 귀찮으면 스스로를 접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운동하셔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 근육에 자극이 갈 정도로 미세한 손상이 있을 정도로 한계치까지 몰아붙이셔야 근성장 일어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파란 것만 해가지고는